안녕하세요. 이러면 들린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호흡으로 듣는 소리가 정상 청력을 가진 귀로 듣는 소리와 비슷한지, 또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성껏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이 진동을 하면 북소리가 나고요. 또 기타의 현이 진동하면 기타 소리가 납니다. 성대가 진동하면 목소리가 나죠. 세 가지 소리는 모두 다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공기 분자의 진동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소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주파수는 소리의 높고 낮음이고요. 강도는 소리의 크고 작음입니다. 여기 공기 분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처럼 느리게 진동하면 낮은 주파수, 저음으로 우리 귀에 들리고요. 빠르게 진동하면 높은 주파수, 고음으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의 폭,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로 느껴지고요. 진동의 폭, 진폭이 크면 큰 소리로 느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음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주파수, 다양한 크기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귀가 주파수, 강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감지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소리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먼저 주파수, 소리의 높낮이를 우리 귀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달팽이관이 있고요. 달팽이관을 쭉 펼쳐보겠습니다. 기저막 위에 3,500개의 뇌유모세포가 배열되어 있고 약 4만 가닥의 청신경이 이 뇌유모세포와 청각중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200Hz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요, 200Hz면 초당 200회 진동입니다. 아주 낮은 주파수죠. 고막이 느리게 진동합니다. 기저막은 가까운 부위는 아주 두껍고 뻣뻣해서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하고요, 먼 부위는 얇고 느슨해서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200Hz에 대해서는 먼 부위의 기저막이 진동을 하고요, 그 기저막의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그 위에 위치한 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청신경 타고 청각중추에 신호가 도달하면 200Hz의 저음으로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 1000Hz 소리인데요. 즉 초당 1000번 진동한 겁니다. 이때는 기저막의 중앙 부위에서 진동이 일어나고요. 기저막이 진동하는 부위 위에 놓인 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생기고 청신경 통해 청각중추에 도달하면 1000Hz를 지각하는 것이죠. (3000Hz는) 더 가까운 부위의 기저막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부위의 유모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뇌에서는 3000Hz를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기저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청각중추의 반응 위치도 달라지고요. 결국 청각중추의 어느 부위가 반응했느냐에 따라 소리의 주파수, 즉 높낮이를 지각하게 됩니다. 즉 반응한 위치가 주파수를 코딩한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스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뇌유모세포의 기능이 소실되어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200Hz 소리가 들어오고 기저막이 진동을 했지만 유모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인공호흡 이식을 하죠. 그러면 200Hz 소리는 인공호흡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정극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청신경을 자극합니다. 앞서 보았던 유모세포 반응에 의한 신호 전달과 동일합니다. 1000Hz 소리에 대해서는 중앙 부위의 정극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청신경을 자극하죠. 역시 유모세포 반응에 의한 신호 전달과 같습니다. 3000Hz 소리에 대해서는 더 가까운 부위의 정극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서 청신경을 자극합니다. 이것 역시 유모세포의 신호 전달과 동일합니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깊은 곳에 위치한 정극에서, 중간 주파수의 소리는 가운데 부위의 정극,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가까운 부위에 위치한 정극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청각중추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앞서 보셨던 정상 워우와 똑같이 플레이스 코딩으로 주파수를 인지합니다. 다음은
소리의 두 번째 요소인 강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모세포가 3,500개 있는데요. 그중 이 하나의 유모세포만 키워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유모세포에는 10개의 청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청신경은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5개는요, 매우 예민해서 약한 자극에도 마구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 3개는 중간 정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중간 강도 자극에 반응을 하고요. 나머지 2개는 매우 둔해서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합니다. 자, 작은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모세포에서 작은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들 중에 매우 예민한 저 5개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뇌에서 작은 소리로 지각하게 됩니다. 중간 강도 소리가 들어오면요, 중간 크기의 활동 전이가 유모세포에서 생기고 매우 예민한 청신경 5개, 중간 예민한 청신경 3개도 함께 반응을 해서 뇌에서는요, 중간 크기로 지각을 합니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유모세포에서 큰 활동 전이가 생겨요. 그러면 저 둔하던 애들도 모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소리 크기에 따라 반응하는 청신경의 수가 달라지는 거죠. 반응하는 신경수가 많으면 크게 느껴지고 반응하는 신경수가 작으면 작은 소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모세포 기능을 소실해서 이제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우리가 인공호흡 이식을 하는 거죠. 자, 작은 소리가 들어오면 인공호흡에서 약한 전류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예민한 애들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중간 소리가 들어오면 중간 전류량이 발생하고 중간 정도 예민한 애들도 함께 반응을 합니다. 큰 소리가 들어오면 큰 전류가 생기고요. 둔한 신경까지 모두 반응해서 큰 소리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상호흡과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를 코딩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호흡도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를 코딩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인공호흡으로 듣는 소리가 정상호흡으로 듣는 소리보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로 그런지 인공호흡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인공호흡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환자인데요. 이 사람의 왼쪽 귀는 정상 청력이고요. 오른쪽 귀는 청력을 소실해서 인공호흡 이식을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연구원이고요. 지금 뭐라 하는 거냐면요. 자, 오른쪽은 인공호흡, 왼쪽은 정상 청력인데 인공호흡 쪽에 문장을 하나 들려줍니다. The sun is finally shining. 방금 들으신 이 말소리를 10가지 정도로 음성 변조를 해서 정상귀에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이런 소리로도 다양한 소리로 만듭니다. 이 10가지 소리 중에 인공호흡으로 들은 소리와 같은 것을 찾게 하는 거죠. 인공호흡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음을 인공호흡 귀로 들려줍니다. The sun is finally shining. 그리고 이제 음성 변조한 소리를 정상귀에 들려줍니다. The sun is finally shining. No. The sun is finally shining. No. The sun is finally That's it. Wow.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he sun is finally shining. The sun is finally That's it. 살짝 코 막힌 듯한 음성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호흡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수술 후 초기에는 음색이 좀 거칠게 들린다. 그런데 청각 재활을 꾸준히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살짝 코감기 걸린 듯한 소리로 잘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받고 청각 재활을 꾸준히 하면 저렇게 잘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공호흡과 정상호흡랑 작동 원리가 같은 거면 인공호흡 이식만 하면 바로 잘 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술 후에 청각 재활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점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봐도 어디 속시원히 알려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어째저째 공부해서 제가 드디어 답을 알아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편을 방문하시면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